다음에는 이제 리크루터에 여러 종류의 라이센스가 있는데 그 라이센스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현재 계약 내용에 따라 수량이나 혹은 가지고 계신 라이센스 종류 다 다를 수 있는데 대표적인 3개의 라이센스 저희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크루터인데요. 리크루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슈퍼파워를 가진 액세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리크루터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7억 명의 글로벌 네트워크 프로필에 다 접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7억 명의 이제 멤버 데이터를 우리 회사가 원하는 조건값에 맞게 필터를 설정하셔서 인재 풀을 디파인 하신 다음에 그 프로필들을 확인하셔서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인지 스크리닝을 진행하시고 파이프라이닝 하심으로써 메시지를 보내셔서 그 후보자분들에게 직접 이제 우리가 뽑고 있는 포지션을 소개할 수 있는 이메일을 보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진 액세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옆에 있는 대시보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거의 많은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시보드 매니저 권한은 리크루터 권한에서 인재 서치만 빠진 채용 공고 위주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리크루터처럼 인재 소싱을 하거나 7억 명의 멤버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는 없지만 채용 공고를 구매하신 분들은 포스팅하고 지원자를 관리하고 지원자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그 다음 채용 프로세스를 안내하고 또한 이제 공유된 프로젝트, 저희가 리크루터에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채용 공고도 올리고 인재 소싱도 진행하게 되는데 그 프로젝트의 액세스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라이센스 종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리크루터 같은 경우에는 인사팀에서 한 명 사용하시고 계시면 대시보드 매니저 권한을 가진 다른 인사팀원분이 서로 이제 프로젝트를 공유하시면서 인재 풀을 같이 살펴보고 또 채용 공고로 들어온 지원자들도 같이 스크리닝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적재적소에 이 라이센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도 해보신 후에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런 이제 각각 회사에 맞게 어떻게 라이센스를 가장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컨설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봤는데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나간 건 아닌지 궁금한데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 있으시면 채창을 통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리크루터하고 대시보드 매니저는 어드민 관리자 권한이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드민이 각각 붙게 되면 모든 프로젝트 폴더에 액세스가 가능하게 되고요. 모든 채용 공고에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크루터 내에 있는 리포츠 탭을 통해서 각각의 사용자의 퍼포먼스와 사용량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어드민이 있으면 모든 사용자의 UCG와 퍼포먼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하지만 어드민이 없다면 자기가 만든 프로젝트 혹은 어떤 프로젝트 오너가 쉐어해서 나에게 공유 권한이 있는 프로젝트만 액세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드민까지 살펴봤고요. 네, 링크드인 리크루터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라는 질문이 하나 왔는데 요건 제가 좀 이따 데모 환경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리크루터에 접속할 수 있는지 말씀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제 이제 리크루터는 링크드인 프로필에 그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크루터 라이센스가 있으신 경우에는 링크드인에 접속했을 때 오른편 상단에 리크루터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추후 데모 때 한번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하이어링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요, 현업에 이제 실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업 직군을 뽑는데 영업팀 팀장님 같은 현업의 하이어링 매니저한테 드릴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떤 권한이냐면 이제 리크루터 유저나 혹은 대시보드 매니저 유저가 만든 프로젝트를 쉐어하고
그 프로젝트 안에 있는 프로필을 실제 볼 수 있고 이 프로필이 어떤지에 대한 피드백을 남길 수 있는 권한입니다. 하지만 리크루터처럼 인재를 소싱하거나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대시보드 매니저처럼 채용 공고를 포스팅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내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위해서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한 개의 리크루터 라이센스당 20개의 하이어링 매니저 라이센스가 공짜로 나가니까요. 내부에 조금 이제 채용에 조금 적극적인 그런 팀장님이나 혹은 하이어링 매니저가 있으시면 이 라이센스를 한번 부여하셔서 리크루터 내에서 협업해 보시는 것도 업무가 되게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센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말씀을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이제 질문 나온 것 중에 한 개 리크루터의 하이어링 매니저 권한이 20개씩 공짜로 같은 패키지 내에서 공짜로 드리고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실제 리크루터 내에 워크플로우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요 하나의 장표로 제가 요약해 봤는데요. 리크루터 처음 이제 사용하실 때 내가 뽑아야 하는 포지션이 확정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프로젝트 폴더를 하나 만드는 일입니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 내가 인재 서치도 할 거고요. 인재한테 메시지도 보낼 거고 또 채용 공고도 올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폴더를 하나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인재 검색 후에 워크플로우 관리하기라는 파이프라이닝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재 검색을 하면 한국 멤버만을 봤을 때 270만 명 중에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들 쇼트리스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쇼트리스트한 리스트 중에서 정말 내가 인메일을 보낼 준비가 된 퀄리파이드 된 캔디데이트 분들을 파이프라인에 옮기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 파이프라인에 있는 인재분들한테 다음 단계로는 인메일을 보내서 우리 회사가 뽑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 회사에 왜 조인해야 되는지 조금의 셀링을 하실 수 있는 인메일을 작성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명의 후보자분들과 대화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프로세스가 정해지시면 하이어링 매니저 분 혹은 인사팀 다른 분들과 어떻게 리크루터 내에서 프로필 내에서 협업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협업 기능도 같이 안내를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바로 리크루터로 넘어가서 데모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제 리크루터 화면을 쉐어했는데요. 혹시 슬라이드가 아닌 리크루터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탭창을 통해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잘 보이시는 걸로 확인이 되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리크루터에 어떻게 접속하면 되는지 여쭤보신 분이 계셨는데요. 리크루터 라이센스를 받으시게 되시면 링크드인으로 접속을 하게 됐을 때 오른편 상단에 리크루터 아이콘이 뜨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링크드인에서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리크루터로 접속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게 이제 기업용 솔루션, 채용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리크루터 메인 화면이고요. 실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인재 소싱을 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종류의 라이센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부여하고 또 어떻게 이관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볼게요. 만약에 지금 어드민 권한, 내가 관리자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오른편 상단 프로필 사진 아래 어카운트 센터를 통해서 유저를 직접 관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카운트 센터인데요. 보시면은 쭉 유저 리스트가 있고 현재 어떤 유저가 어떤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데모
그 리크루터 시스템이라 되게 많은 유저들이 있는데 실제 지금 리크루터 오른편 상단에 어카운트 센터로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회사의 라이센스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가장 먼저 유저 추가하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Add New User라는 오른편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링크드인에 이제 연동되어 있는 계정 주소를 아시면 바로 입력하신 다음에 add를 하시고 어떤 그 라이센스를 부여하면 되는지 실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되어 있는 수량별로 이제 리크루터 라이센스가 가용 수량이 오른편에 뜰 거고요. 리크루터 유저와 리크루터 어드민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드민이 붙으면 모든 프로젝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인 거고 요 첫 번째 옵션은 어드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만든 프로젝트만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공유 권한을 준 프로젝트에 액세스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하이어링 매니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업의 하이어링 매니저 분들에게 드리는 프로필을 리뷰하고 피드백을 남기는 권한이고요. 대시보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용 공고를 포스팅하고 지원자를 관리하며 지원자한테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고 어드민이 붙으면 당연히 모든 프로젝트에 액세스가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적재적소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애들 한 다음에 컨펌을 누르면 그 사람한테 이제 활성화 링크가 메일박스로 나갑니다. 발송받은 활성화 링크를 통해 이제 부여받으신 분이 활성화를 진행해 주셔야만 리크루터에 접속하시고 프로젝트도 공유하시면서 협업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카운트 센터를 통해서 라이센스는 나갔는데 프로젝트를 쉐어하려고 보니까 이 유저가 뜨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부여받으신 분이 리크루터 라이센스를 활성화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많이 활성화하지 않았다면 라이센스 스테이터스에 액티베이티드가 아닌 인바이티드로 뜰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활성화가 안 돼 있다면 요 엔벨롭 버튼, 봉투 버튼을 클릭하셔서 리센드 하시면 그분의 메일 주소에 새로운 활성화 링크가 재발송되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리크루터 라이센스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관하는 경우 내용인데요. 우선 자신의 프로필을 찾으신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클릭하셔서 Reassign, 재할당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와 데이터 모두 이 새로운 유저한테 이관되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컨펌 하시면 동일한 형태로 액티베이션 링크가 인박스로 꽂히고요. 그분이 활성화를 완료해 주셔야만 데이터 이관과 함께 라이센스 사용을 시작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 회사 사람이 퇴사를 하는 경우 이 라이센스를 그 제거해야 하는 시나리오도 있으실 텐데요. 그 경우에는 점 3개 버튼에서 파크 기능을 선택해 주셔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라이센스가 이 available 라이센스에 수량이 하나 더해지게 되면서 추후에 새로운 담당자가 정해졌을 때 add new user를 통해서 가용한 리크루터 라이센스를 할당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어카운트 센터에 대한 내용 다뤄봤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지속적으로 챗방을 통해서 말씀 주시면 제가 또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다시 리크루터로 돌아와서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어떻게 인재 소싱을 시작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면 익숙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링크드인이 추가 보안 정책으로 이제 로그인을 할 때마다 그 투 팩터 어텐티케이션이라고 한 번 더 패스코드를 입력해야 되는 그런 보안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센스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가장 최적의 보안 상태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을 추가했고요. 추후에 이 디바이스를 기억해줘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고 사용하시면 매번 로그인 하실 때마다 하실 필요는 없으시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 만들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른편 상단 물음표 아이콘 아래에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채널들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리크루터에 에러 메시지가 떠요. 그럴 경우에는 24시간 가능한 챗 with 서포트를 클릭하셔서 바로 에러 메시지 스크린샷을 보내주시면 저희 기술 지원팀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만일 챗 with 서포트가 가용하지 않은 시간대 라면 크리에이터 서포트 티켓을 통해서 내 이슈를 우리 링크드인 기술 지원팀한테 직접 트러블 슈팅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인사팀인데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뽑아야 하는 시나리오라고 가정하고 그 인재를 어떻게 뽑으면 되는지 리크루터를 통해서 어떻게 소싱을 할 수 있는지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슬라이드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액티비티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임의로 이렇게 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지금 뽑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프로젝트 만들 때 입력을 할 예정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잡 타이틀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키워드를 치자마자 링크드인 리크루터가 드롭다운 리스트를 통해서 이 키워드를 가진 적합한 잡 타이틀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서치를 하실 때, 잡 포스팅을 하실 때,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 항상 이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선택을 해주셔야 가장 최적화된 가장 많은 수의 인재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옵션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클릭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프로젝트 비저빌리티를 세팅하는 단계인데요. 프라이빗으로 설정하시면 프로젝트 오너, 즉 저 그리고 제가 이 프로젝트에 초대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권한이고 퍼블릭으로 하시면 이 리크루터 시스템의 씬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리크루터든 대시보드든 대시보드 매니저 CC든 하이어링 매니저 CC든 권한만 갖고 있으면 액세스할 수 있는 세팅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옵션으로 선택하고 하단에 이제 두 가지 액션 아이콘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잡 포스트 올리기. 우리가 구매한 채용 공고 슬롯이 있다면 바로 프로젝트를 만듦과 동시에 채용 공고를 올리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일단은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고 추후에 내가 공고를 올릴지 말지 선택하겠다. 혹은 우리 회사는 공고가 없으니 먼저 리크루터 소싱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경우에는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채용 공고가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 준비가 됐다고 가정하고 이 첫 번째 옵션을 클릭해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실제 잡 포스팅 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었고요. 이게 라이브 데모라 제가 링크드인이 아닌 저희 데모 페이지를 연결해서 채용 공고를 올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리크루터 접속하셔서 포스처적 가시면 여기에 여러분의 회사 로고가 잘 들어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잘 들어가 있지 않다면 회사 이름 키워드를 치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드롭다운 리스트를 통해서 회사 페이지를 직접 태깅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선택했던 잡 타이틀과 로케이션이 다 적합하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설정해야 되는 타겟팅이 있습니다. 링크드인 채용 공고는 아시다시피 이제 기존의 잡보드 채용 공고와는 조금 다릅니다. 올리실 때 인사팀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키워드들을 잡 포스팅에 올리실 거예요. 그러면 링크드인 알고리즘이 이 키워드들을 인식해서 알고리즘을 돌린 다음에 링크드인 멤버 중에 유관한 스킬과 유관한 경력, 유관한 산업군에서 오신 분들한테 이 채용 공고를 광고하는 그런 액티비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링크드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신이 관심 가질 만한 채용 공고라는 형태로 링크드인 피드를 통해서도 몇 가지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고 혹은 유저의 이메일을 통해서도 이메일로 그
유관한 채용 공고들을 저희가 또 추천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도 유저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광고가 되어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타겟팅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알고리즘이 광고를 푸시하는 타겟 어디언스의 정확도가 되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잡 펑션 같은 직군 키워드를 생각했을 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가장 적합한 대표 키워드들을 저희가 몇 개는 드릴 건데 한번 리뷰해 보시고 다른 게 필요하다 하시면 X 버튼을 클릭하셔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드롭다운 리스트로 저희가 이제 디파인한 직군 내용을 다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흔하게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올리실 때 그냥 한 개만 직군을 선택하신다거나 두 개만 선택하신다거나 하는 실수를 하시는데 세 개를 다 채워주셔서 포스팅을 해주셔야 이 채용 공고가 도달될 수 있는 인재 범위가 맥시마이즈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올리실 때 유관한 직군이 있는지 한번 꼭 체크를 더 해주신 다음에 올리시면 가장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단에 있는 컴퍼니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회사가 속한 인더스트리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의 인사팀인데 이 경우에 인더스트리를 생각하셨을 때 우리 회사가 속한 인더스트리 하나, 그리고 내가 찾고 있는 포지션의 인재들이 가장 많을 것 같은 인더스트리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해 주셔서 각각 올리시면 가장 좋은 최적화된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하나, IT 직군 하나, 그리고 뭐 테크 하나, 이렇게 나눠서 선택을 해주시면 나눠서 선택을 해주시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Q&A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이미 올려져 있는 채용 공고 종료 후 새로운 채용 공고 올리는 방법. 네, 이것도 제가 추후에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다 하신 다음에 Employment Type과 Seniority 레벨도 같이 선택을 해주신 후에 Job Description 같은 경우에는 Free Text 필드라서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 국문 JD를 같이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JD를 기반으로 스킬 키워드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몇 개 대표 키워드는 입력을 해드릴 텐데요. 한번 리뷰해 보시고 좀 수정이 필요하다 하시면 이렇게 직접 스킬을 입력하셔서 업데이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10개까지 가능하니까요. 우리 회사가 뽑고 있는 포지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스킬 키워드들은 어떤 건지 사실 이 내용은 하이어링 매니저 분이랑 같이 인터널 미팅을 진행해 주셔서 하이어링 매니저가 생각하는 꼭 필요한 스킬은 어떤 건지 인사이트를 얻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어떻게 지원서를 받을 예정인지를 선택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옵션은 이제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링크드인에서 간편 지원으로 바로 지원서를 접수하는 방법인데 지원서가 접수되고 새로운 지원자가 나타날 때마다 저희가 이메일로 노티피케이션도 드리고 이 만들어진 프로젝트 내에 지원자 탭에서 지원자 리스트를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 이력서를 같이 첨부해 달라는 요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시면 지원하는 프로세스에서 지원자가 꼭 레주메를 어태치해야 다음 단계로 지원을 완료하실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이제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채용 사이트가 있고 어플리케이션 트래킹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모든 채용 데이터가 하나의 중앙화된 채널로 모여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회사 채용 지원 사이트 URL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유저가 링크드인에서 이 채용 공고를 발견하고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새로운 탭으로 그 여러분의 채용 사이트가 열리게 됨으로써 거기서 바로 지원서를 접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당연히 이제 링크드인 측에서는 지원이 완료되었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원서 접수가 링크드인이 아닌 여러분의 채용 사이트에서 완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원서는 당연히 하시던 그대로 백엔드에서 바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링크드인에서 저희가 제공드리는 데이터는 링크드인 채용 공고에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하고 이제 리크루터한테 내 프로필을 쉐어하겠다라고 동의한 분들은 저희가 프로젝트에 어플라이 스타터라는 이름으로 리스트업 해드릴 거예요. 이 분들과 실제 지원한 리스트를 비교해 봤을 때 어플라이 스타터에는 있는데 내 지원 리스트에는 없다. 그러면 이 분들은 중간에 지원을 마무리하시지 않은 분들이겠죠. 저희가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단계가 링크드인의 채용 공고에 지원하기 버튼까지 눌렀는데 이제 실제 지원서는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의 채용 지원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하지는 않은지, 보통 이제 여러 채용 사이트들을 보면 제가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일단 계정부터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고요. 혹은 너무 복잡한 필드들, 여러 필드들을 작성해야 되는 그런 폼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중간에 이제 드롭오프 레이트이 많아지겠죠. 중간에 이탈되는 그런 이탈자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플라이 스타터는 있는데 지원서는 안 받은 경우 어플라이 스타터에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인메일을 보내셔서 대화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미 이 채용 공고에 관심이 있어서 나의 이제 프로필을 리크루터에 쉐어하겠다라고 동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브랜드도 알고요. 우리의 포지션이 뭐 하는 건지 대체적으로 알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만일 지원자들 중에 되게 스트롱한 캔디데이트를 못 만났다. 그럼 어플라이 스타터를 리뷰해 보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몇몇 고객분들은 이제 우리가 정말 대규모 채용 계획을 하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제 모든 채용 공고는 우리 채용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게 원칙이지만 되게 마켓의 경쟁이 심하거나 우리 회사가 대규모로 채용하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는 지원 프로세스를 조금 스트림라인해서 링크드인 간편 지원으로 먼저 지원서를 받은 다음에 다음 스크리닝을 우리 인사팀 백엔드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하셔서 이 두 가지 지원 방법을 혼용으로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꽤 되세요. 제가 이제 봤던 케이스들은 요새 테크나 개발자, 엔지니어 요 롤이 되게 경쟁이 심하고 마켓에서 원하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 직군에 대해서는 링크드인 간편 지원으로 조금 지원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면서 최대한 많은 이제 캔디데이트를 보겠다. 그래서 요 간편 지원을 사용하시는데 나머지 채용 직군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던 그대로 데이터 중앙화를 위해서 채용 사이트로 리다이렉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 좋을지 우리 회사의 이제 채용 요구 사항에 따라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추가 질문 있으시면 또 채팅을 통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선은 데모를 위해서 첫 번째 옵션 링크드인 간편 지원으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링크드인 간편 지원으로 받으면 또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 전에 추가했던 기능인데 스크리닝 퀘스천이라 그래서 인사팀 여러분들의 효율성 조금 높여드리기 위해 도움을 드리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렐러번트한 그 스킬과 experience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요구 사항이 관련 그 엔지니어링 쪽 최소 5년의 경력이 필요한 롤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스크리닝 퀘스천을 달아주신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링크드인 유저가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질문이 팝업 형태로 뜨면서 내 경력 수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원서를 다 완료하신 후에 리크루터 화면에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뷰는 5년 이상이면 그 어플리컨트 탭에 다 리스트로 뜨게 됩니다. 근데 5년 미만인 이 최소 요구사항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바로 아카이브드라는 그 탭에 따로 이 사람들이 저장되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액티브한 애플리컨트 리스트에는 정말 퀄리파이 된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한 후보자분들만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필수로 충족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으면 이 스크리닝 퀘스천 기능을 활용해 보심으로써 그 앞단에서 조금 스크리닝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분들의 이제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커스텀 퀘스천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국문으로도 이 퀘스천을 만드셔서 스크리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리젝션 이메일을 자동으로 보내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력상 5년이 최소 요구사항이라고 했고 필수 요구사항이라고 한다면 5년 그 아래에 계신 분들, 미충족된 그 후보자분들은 자동으로 아카이브 탭으로 이제 정리가 되게 되면서 링크드인 시스템이 바로 리젝션 메일을 보낼 수 있는 내용을 세팅하는 단계입니다. 요거는 당연히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고요. 여기에 이제 보통 보내시는 리젝션 이메일 템플릿이 있으시면 그냥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쓰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지원한 다음에 바로 리젝션 이메일이 나가지는 않고요. 지원을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7일 후에 이 리젝션 이메일이 자동으로 발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체크박스 선택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고 원하지 않으시면 체크박스 선택하지 않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데요. 링크드인 잡포스트에 여러분의 링크드인 프로필을 걸고 싶으시면 이 체크박스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요게 되게 저희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링크드인은 이제 채용 공고가 계속 광고되어지는 형태로 우리 회사를 모르는 혹은 우리 회사에 관심이 아직 없는 사람들한테도 채용 공고가 광고가 되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후보자분들이 아직 채용 공고에 지원할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 리크루터에게 먼저 조금 사전 정보를 얻어야 되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어서 여러분의 링크드인 프로필을 걸어 놓으시면 그 후보자가 직접 링크드인 프로필로 연락을 해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소통 채널을 하나 더 만드는 거라서 한번 요 내용을 원하시면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또 이렇게 링크드인 채용 공고에 링크드인 프로필을 올리시는 경우에는 사실 내 링크드인 프로필의 브랜딩이 잘 확립이 되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채용 공고에 올라가 있는 내 링크드인 프로필이 우리 회사 혹은 우리 포지션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프로필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적절한 정보들을 전달하고 있는지, 내 경력 사항이 적절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도 리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신기능으로 추가된 내용인데요. 비디오 인트로라고 해서 이것도 조금 사전에 스크리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움드리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퀘스천 리스트를 보시면 정말 제너럴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폰 스크린 때 물어보는 내용에 대한 그 질문 리스트가 쭉 있고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지원서를 완료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지원자 리스트를 리뷰하시면서 이 비디오 인트로 퀘스천에 초대하기라는 기능을 활용하셔서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비디오 인트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만, 원하는 지원자 분들에게만 이 질문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후보자는 이 질문을 받은 다음에 3일 정도 시간 내에 실제 자신의 답변을 비디오로 찍어서 혹은 비디오가 불가능하신 분들은 written response로 직접 적어서 자신의 답변을 리크루터에게 제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리모트 하이어링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
이 기능들을 활용하셔서 스크리닝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시는 분들 피드백이 굉장히 많았고요. 아직 안타깝게도 한국어 질문 리스트는 지원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커스텀 퀘스천 기능을 달아서 곧 한국 국문으로도 질문을 보내실 수 있도록 그 프로덕트 팀이 개발 중이니까요. 혹시 이 기능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그 크리에이터 서포트 티켓 채널에 프로덕트 피드백을 남길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피드백 요청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옵셔널이고요. 많이 원하지 않으시면 그냥 우리 회사의 채용 프로세스, 인터뷰 프로세스로 진행하겠다라고 하시면 선택하지 않고 바로 진행하시면 돼요. 네, 다음 내용도 이제 비교적 신기능입니다. 스킬 어세스먼트라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링크드인 사용하시면서 되게 많은 포지션들을 뽑으시는데 특정 기술직에 대해서 이 스킬들을 링크드인이 조금 더 밸리데이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들이 인사팀에서 되게 많았어요. 우리가 이 사람이 이력서에는 자바 스킬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자바 스킬이 있는지 그 링크드인 쪽에서 조금 심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냐, 그 피드백을 기반으로 저희가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스킬스 어세스먼트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인더스트리 통용되는 스킬들에 대한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드롭다운 리스트를 통해서 혹시 이제 사용하시고 싶은, 밸리데이션 받고 싶은 그런 스킬들이 있다면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 링크드인에서 이제 채용 공고에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지원자들한테 옵션을 주게 됩니다. 링크드인 스킬 어세스먼트를 실제 보셔서 이 테스트를 보셔서 내가 진짜 자바에 스킬이 있다는 걸 쇼케이스 하세요 라는 형태로 메시지가 나가게 될 거고요. 저희가 이제 리크루터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정보는 이 사람이 만일 탑 상위 30% 안에 드는 패싱 스코어를 가졌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자바 스킬이 있다고 저희가 리크루터 지원자 그 리스트에 태깅을 따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링크드인이 지원하는 스킬 어세스먼트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라고 조금 더 스크리닝 하실 때 편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니시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단계는 이제 오토 아카이브라는 내용이라서 이제 링크드인 통해서 만약에 외국인 지원자 많이 받으시는 경우에는 외국인 지원자들은 바로 아카이브 해줘라는 기능을 켜두시고 리젝션 이메일을 켜두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잡은 올라가면 30일 동안만 광고가 되고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0일보다 좀 빨리 닫아야 되는 경우에는 클로즈 선택하시면 되고 조금 더 광고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리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질문에 나왔던 내용이 채용 공고가 이미 종료된 후에 다시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경우 잡스에 가셔서 리포스트 옵션을 통해서 다시 30일 동안 광고를 하실 수 있도록 다시 돌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클로스로 가신 다음에요. 리포스트를 통해서 이미 닫힌 잡을 그대로 다시 올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채용 공고에 대한 지원자는 이 애플리컨트 탭을 통해서 지원자가 다 들어오게 될 거고요. 만약에 채용 사이트로 돌리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플라이 스타터를 통해서 지원하기를 클릭하신 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프로젝트 내에 탤런트 풀로 오시면 리크루터 서치 탭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직접 보실 수가 있고 소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로케이션에 서울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한국 전체를 타겟팅했을 때 더 최적화되고 더 많은 인재 수를 보실 수 있다는 점 하나 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요 데모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한국이 아닌 싱가포르로 데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필터들을 봤을 때 정말 다양한 필터가 존재하고 이 필터들을 우리 회사에 맞는 조건값에 따라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인재풀을 좀 디파인 하시고 쇼트리스팅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주 사용하는 필터 같은 경우에는 회사 필터 있겠고요. 산업 필터, 그리고 어드밴스드 서치로 갔을 때 더 많은 필터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경력 연수 필터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 조건값에 맞는 인재 리스트를 먼저 보신 다음에 왼편에 있는 스포트라이트 필터를 통해서 조금 더 빨리 답변을 줄 것 같은 사람들을 필터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가지가 가용하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필터는 Open to Work라는 필터로서 링크드인에 아시다시피 내가 지금 구직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구직을 하고 있다라고 스테이터스 체인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테이터스를 업데이트한 사람들만 쭉 뽑을 수 있는 기능으로서 저희 데이터를 보면 보통 오픈 투 워크 캔디데이트한테 이메일을 보냈을 때 2배 정도 리스폰스 레이트, 응답률이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필을 클릭해서 이 프로필을 쭉 리뷰해 보세요. 아, 우리 회사가 찾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적절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세이브를 하셔서 파이프라인 탭으로 이 사람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으로 보내면 어떤 그 효율성을 가져가실 수 있냐면 이 탤런트 풀은 인재 리스트를 쭉 나열한 리스트인데요. 파이프라인 탭에는 내가 우리 회사에서 스크리닝을 마치고 우리 회사 포지션 제안 메일을 쓸 준비가 된 사람들을 따로 모아놓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탤런트 풀에서 적절한 캔디데이트이 보이시면 세이브를 클릭하셔서 파이프라인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메시지를 클릭하시면 임메일을 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임메일 같은 경우에는 리크루터 라이센스 홀더만 보내실 수 있고 한 개 후보자한테 보낼 때마다 1개의 크레딧이 차감되고 매달 리크루터 라이센스당 150개의 임메일 크레딧을 충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잔여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3달까지 2월이 가능해서 이제 뭐 채용 활동이 되게 활발하지 않은 월에 임메일이 되게 낭비되었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 잔여 임메일은 계속 수량이 보존이 될 거예요. 네, 임메일을 작성하시고 또 한 가지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은 임메일 템플릿을 만들어서 후보자분들한테 보내는 그 프로세스를 조금 자동화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이제 임메일 템플릿을 작성한 다음에 Save as New 템플릿을 클릭하시면 이 내용을 템플릿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다른 후보자들한테 임메일을 쓸 때 상단에서 이 그 템플릿을 불러와서 그냥 몇 가지 내용만 커스터마이즈하고 에디트해서 보내시게 되면 임메일을 쓰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고 시간을 절약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리포트에 인메일로 가시면 인메일에 대한 인사이트를 조금 더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데이트 레인지를 좀 설정해 주시고 전반적인 우리 회사 응답률 그리고 인메일이 나간 수량을 확인해 주신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셨을 때 어떤 템플릿이 가장 응답률이 높았는지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어떤 스포트라이트 필터가 가장 우리 회사한테 성과가 좋았는지 또 인사이트를 얻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 인사이트를 통해서 다음 포지션을 뽑으실 때 우리 회사는 오픈 투 워크, 이직 준비가 된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냈을 때 가장 성과가 좋았으니 이 필터를 조금 적극적으로 사용해보면 좋겠다라는 전략을 좀 세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느덧 마지막 기능입니다. 마지막 기능은 실제 그 하이어링 메이저 라이센스를 가지신 분들과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이 프로필을 쉐어하고 싶다라는 경우에 add 노트를 통해서 멘션을 하시면 그분을 직접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채팅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이제 하이어링 매니저가 알람으로 이 내용을 받고 프로필을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을 앱멘션 하고 나서 이제 대화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별 프로필이 아닌 이 파이프라인에 저장된 모든 그 리스트를 전달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오른편 상단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하이어링 매니저를 부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인바이트 하시게 되시면 하이어링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 스크리닝을 마친 사람들 프로필에 대한 모든 리스트를 접속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능까지 이렇게 소개를 한번 드렸고요. 이제 기초 기능이라서 기본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 내용 외에 리크루터에는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심화적으로 기능을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제가 보내드리는 이 리크루터 교육자료 센터에서 실제 한국어 교육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른편 상단에 물음표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기술 지원을 케이스를 직접 올리실 수 있겠습니다.